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오늘은 창의적 발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서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탠포드의 인기 있는 창의력 교과 과정인 디스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인지니어스 책에서도 이 창의적 발상과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사례는 어떤 팀에게 어떤 공간을 주고 여기서 회의 아이디어를 발상해 보세요 이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발상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발상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들어오자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기존의 기둥이나 벽 같은 것들을 해체해서 공간을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넓히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고정되어 있다는 세팅 값을 넘어서는 하나의 사례가 되면서 또 창의적 발상과 이 공간이라는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예술가들의 창작 작업을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요. 아티스트처럼 훔쳐라 라는 책에 한 예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발상을 할 때는 컴퓨터를 쓰지 않고 넓은 공간에 종이를 펼쳐놓고 종이로 아이디어를 다 짜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는 컴퓨터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람 체질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분의 작업 방식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툴에 좀 자유로운 분들이든 아니면 종이와 연필로 발상하는 게 자유로운 분들이든 두 가지 방향의 분들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네모난 구역에 직선으로 정리하는 게 아이디어 발상에 제약이 되는 것. 이 지점은 대부분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인드맵이라는 툴이 토니 부잔의 책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저는 또 그런 거에 좀 혹하는 경향이어서 그때 좀 혹해서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시도해 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한국에 좀 마인드맵이 많이 보급이 됐을 때 교과 과정에 적용하는 그런 학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에서 수업을 받아보기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툴의 유용성과 한계를 조금 계속 약간 의심의 눈초리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인드맵이 유용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답이 있는 지식 같은 걸 정리할 때 시각적으로 이 중심 이미지를 두고 이 사고의 확장을 정리해 주는 것, 이때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주어진 문제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발상을 자유롭게 연상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마인드맵 툴을 계속 쓰면 쓸수록 느끼는 것은 이 마인드맵은 중간에 어떤 이미지를 두고요. 그 옆에 첫 번째 마디에 긋는 그 연상을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 여기 사고력에서 그 관건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툴에 엄청난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 툴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느냐, 그리고 창의적 발상을 할 때 공간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사고를 좀 제약하고 좀 풀어주는가, 이런 부분을 의식하는 게 스스로 배움을 꾸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간과 사고의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에피소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괄량이 삐삐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 캐릭터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직접 읽어보신 분은 좀 드무실 것 같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말괄량 삐삐를 어렴풋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냥 삐삐 캐릭터, 뭔가 좀 기괴하고 어른들 말 잘 안 듣고 반항적이고
버릇없는 캐릭터로 그냥 삐삐란 캐릭터가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삐삐 책을 읽어보시면요, 이 삐삐가 어른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그 버릇없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정확하게 기존 어른들이 갖고 있는, 아니면 기성 질서가 갖고 있는 그 인식의 틀을 넘어서는 순간을 다루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의 확장, 인식의 틀의 확장의 측면에서도 기회 되신다면 말괄량이 삐삐 책을 한번 읽어보실 걸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공간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에피소드만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지금부터 뭐든지 마음껏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 책상에 앉아 숙제 검사를 했다. 얼마 뒤에 선생님은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삐삐만 쳐다보고 있었고, 삐삐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니 삐삐, 종이는 어쩌고 바닥에다 그리니? 종이는 벌써 다 그렸어요. 내 말을 그리려면 이렇게 작은 종이로는 어림도 없다고요. 이제 겨우 앞다리를 그린걸요? 꼬리를 그리려면 복도까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오늘은 공간과 창의적 발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 나름의 창의적 발상, 창의적 배움을 꾸리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